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 사람이다. 뭐 이 얘기.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같이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 기사가 좀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기사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윤석열 야당 사람 아니다. 야당 사람 아니다. 당내에서 김은 이거 왜 이런 소리 납니까? 마이너스 손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분들 앞에서 뭔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야권 재편 윤석열도 와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본인은 서울시장 보선 출마 안 한다는 얘기도 했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데요. 역시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이 정부에서 공정을 외치고 소위 정의를 꼭 지켜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일반 국민의 보기에 가장 돋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야당의 정치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이 여권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아니면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어떻게 야당 대통령 선호도 1위가 됐다.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희한한 일이죠. 님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윤 총장님 같은 분이 이런 혁신 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의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가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 안철수 대표의 얘기부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행간이 과연 무엇일까? 김광학 교수님. 네. 안철수, 윤석열 선거 앞두고 연대 내지는 뭐 같이 손을 잡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예.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좀 배워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시 읽어라. 지금 현직 공무원을 예. 정치를 해야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지금 중립성을 강조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이 오히려 정치를 해라. 이거는 선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 선거 만능주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의 주체고 국민들이 투표하는 중요한 이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선거의 어떤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어떤 신당을 만들어내고 그 신당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가져가면 그 당은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정당이 사실 주체가 돼서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선거를 위해서 정당이 수단화되는 이 장면을 사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의 어떤 정당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수단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총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안 대표가 얘기하는 그 플랫폼 정당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뭐 결론은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제 강연이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 윤석열 총장 최근 지지율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김광학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분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십니다. 그러고 갔으면 그게 김광학 교수님 말씀대로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뭔가 좀 열어두는 듯한 이런 반응을 남겨서 오늘 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조대현 평론가. 조대현 평론가는 역시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 그리고 아울러서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당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지금 지지율 조사 보면 야권으로 분류해서 지지율 조사하고 있거든요. 속내가 좀 불편한 건가요? 어떤 뜻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 혼자 지금 판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보고 있다. 예.
사실은 그 윤석열이란 분이 뜨면 뜰수록 야권은 다음 대선에서 필패고 여당은 필승의 길로 간다. 그 상황이 지금 읽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제가 만약에 청와대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고 민주연구원 원장이라면 이 상황을 이미 윤석열 카드로 관리에 들어가고 예. 이 상황을 즐기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거는 여당에는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윤석열 총장이 1등을 했던 여론조사도 24.7%고 예. 그때 홍준표 뭐 안철수 다 합쳐도 34.5%예요. 어. 근데 여권 범여권 그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예. 이재명, 이낙연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이미 40%를 돌파했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미 범여권 대통령 후보들의 이 그 지지율 합이 45%를 넘어서는 데도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하나만 잘 관리해서 이대로 쭉 가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현 여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새로운 변수가 출현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봐 걱정하는 거지. 예. 이 대선이라는 게 뭐 우리가 그냥 로또 하듯이 안 그러면 점치듯이 그냥 결과가 어느 날 나는 게 아니라 예. 이것도 과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쭉 가게 되면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권 후보들이 아무리 떨려고 해도 예. 실은 그 무대의 장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우리가 여당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이 다 이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니까 이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그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그 재보궐선거 준비한다고 어제 저기 그 경선 룰도 발표하고 예. 그 서바이벌 방식으로 그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려고 막 했는데 이때도 만약에 윤석열 추미애 사건이 이렇게 시끄러우면서 뉴스를 타버리면 예.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은 무슨 이벤트를 마련해도 다 묻혀버려요. 이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철수 저기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안철수 대표는 정말 2016년도 이분이 국민의 당이라는 이름으로 38석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2020년에는 똑같은 당의 이름으로 3석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이미 국민적 판단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또 간단하게 뒷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추가 질문 제가 짧게 드릴게요. 앞부분에 윤석열 총장 관련 얘기하시는데 여당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데 그 설명을 좀 하셨는데 좀 질문이 드는 거는 그렇다면 그 전제는 윤석열 총장이 주목을 받으면 국민의힘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은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어려울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 나중에 윤석열 총장은 주목을 받지만 결국은 대선 쪽으로 가지는 못할 거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자,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내년 임기가 7월 달인데 예. 만약에 7월 임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 8월 달에 바로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 레이스가 시작돼요. 예. 근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나 정치 안 한다 그러고 자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나오려고 해도 제가 만약 윤석열이라면 절대로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미 그때쯤 되면 윤석열 신도롬으로 이미 30%를 돌파했을 건데 그러면 중간지대에서 딱 버티고만 있는 걸로도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옛날에 반기문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충청권 의원들부터 탈당해가지고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몸은 여기 담더라도 마음은 이미 저희가 활동은 윤석열 총장의 신당 세력하고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1야당의 그 기반은 이제 다 무너지고 정말로 이게 1당, 2당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예. 제1야당의 자리까지도 위태로워질 거다. 저는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사람 아니다라고 한 그 발언의 뒤에 배경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네요. 예, 주원규 교수님. 예, 저는 짧게 잠깐 평론가님과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의견입니까? 네, 예. 여당에게 윤석열 총장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블랙홀인데 아주 위험한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블랙홀이긴 하네요. 여기도 조대현 네. 변호사 블랙홀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교안 총리 전 총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때에도 지지율이 있었는데 그 지지율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여당 쪽으로나 무당으로 다 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인물을 어찌되었든 사실은 현 정부의 지금 불만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지지층이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는 포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빨리 이 안에서 인물을 키워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저는 계속해서 대권에 도전할 그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빠지게 됐을 때 그 저항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으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여당이 사실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는 뭔가 않습니다. 지지층을 키워서 나중에 윤석열 총장 아니래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두 분이 이 뉴스의 요 야당 사람 아니다 요 행간을 조금 다르게 각각 해석해 주셨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듣고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어제 좀 있었습니다.